월가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가오는 2월 17일에 미국 주식 시장이 유례없는 역대급 상승장을 기록하며 폭등할 것이라는 강력한 전망이 쏟아지는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예측이 아니라 2월 17일 화요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가 정확하게 지목된 배경에는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금융 공시 데이터의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매번 주가가 다 오르고 난 뒤에야 뒤늦게 뉴스를 보고 기회를 놓쳤다며 후회하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기회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상승장의 거대한 파도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투자의 맥을 짚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필수 체크리스트,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완벽하게 정리해왔습니다. 다가오는 2월 17일은 한국에서는 설날 연휴 기간이라 다들 쉬고 계시겠지만 미국 금융시장 본토에서는 폼 13F라고 불리는 매우 영향력 있는 투자 보고서가 일제히 발표되는 아주 큰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폼 13F 보고서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월가 큰손들이 지난 분기에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일종의 분기별 투자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과연 어떤 종목을 새롭게 바구니에 담았고 무엇을 과감히 처분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이 서류를 통해 투명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초대형 기관들까지 지난 분기에 단행한 모든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입니다. 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자산 중 최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 이상의 거대 자금을 굴리는 최상위 기관 투자가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진짜 시장의 돈줄을 쥐고 있는 핵심 권력 세력들이 현재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들의 투자 전략을 합법적으로 훔쳐볼 수 있는 1년에 몇 안 되는 소중한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는 매 분기가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공시되어야 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데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평가받습니다. 통상적으로 1분기 내역은 5월 15일까지, 2분기는 8월 14일까지, 3분기는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매 공시 시즌마다 주식시장은 새롭게 유입되는 정보에 반응하며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장 강력하게 주목해야 하는 작년 4분기, 즉 10월부터 12월까지의 구체적인 기관 투자 내역은 규정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올해 2월 14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을 완료해야만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올해 2월 14일은 토요일이고 이틀 뒤인 16일 월요일은 미국 대통령의 날로 지정된 휴장일이기 때문에 실제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음 영업일인 2월 17일 화요일로 전격 밀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 17일을 전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굴리는 고수들이 작년 하반기에 은밀하게 매집한 알짜배기 종목 정보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엄청난 매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공시 데이터가 발표되는 시점에는 시장에 유례없는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이를 미리 준비하고 잘 활용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 못지않은 수익을 낼 절호의 찬스를 얻습니다. 가장 최근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25년 11월 14일에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제출한 13F 보고서가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당시 시장이 보인 반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공개된 보고서에서 워런 버핏이 구글 주식을 무려 6조 원 규모로 신규 매수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마자 해당 주가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단 10일 만에 무려 15%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그 직전 분기인 8월에는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식을 약 2조 2천억 원어치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30% 넘게 수직 상승하는 초강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월가 큰손들의 강력한 영향력은 과거 2022년 11월에도 증명되었는데 당시 버핏이 대만 반도체 거인인 TSMC를 약 5조 7천억 원어치 신규 매수했다는 공시 하나에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횡보하던 TSMC 주가가 버핏의 매수 공시 이후 80달러대로 뛰었지만 바로 다음 분기인 2023년 2월 14일에 시장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불과 한 분기 만에
자신이 보유했던 TSMC 지분의 무려 86.2%인 580만 주를 전격 매각하며 정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TSMC 주가는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6% 넘게 급락하며 13F 공시 하나가 수억 달러의 자금을 움직이는 파괴력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13F 보고서에 적힌 내용만 보고 맹목적으로 고수들을 따라 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3분기에 특정 주식을 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한참 뒤인 11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하고 매수를 고민할 때 정작 버핏은 이미 4분기에 접어들어 그 주식을 소리 소문 없이 다 팔아치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정상 존재하는 45일이라는 정보의 시차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정보를 얻었을 때는 이미 큰 손들이 모든 움직임을 끝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13F라는 보고서를 단순히 복사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13F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또 무엇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13F 보고서에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ETF는 물론 옵션이나 전환사채 같은 파생 자산들까지 포함되어 공시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이 취하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은 이 보고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하락 베팅 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매수 내역이 그들의 전략 전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펀드가 특정 종목을 1억 달러어치 가졌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공매도를 더 크게 걸어놓은 사실상의 하락 베팅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맹점은 바로 현금 비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워런 버핏이 현금을 3억 달러나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은 13F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기관이 현재 시장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현금을 확보 중인지 파악하려면 13F가 아닌 별도의 분기 재무 보고서를 꼼꼼히 대조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 외국가의 주식 매수 내역은 포함되지 않기에 영국이나 일본, 한국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는 이 서류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13F만 보고 해당 펀드의 전체 투자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는 심각한 오류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보는 13F 데이터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중에서도 오직 롱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의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분기 13F를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 세계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 발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분석가 팀을 거느린 펀드들이 수개월간 공들여 리서치하고 엄선한 종목 리스트를 우리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13F 보고서가 자본시장에서 이토록 강력한 위상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가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실제로 거대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특정 종목을 샀다고 하면 추종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반대로 마이클 버리가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시장에는 공포 심리가 순식간에 확산되곤 하죠. 이러한 현상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버핏 효과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2024년 8월 14일에 공개된 13F에서 버핏이 화장품 기업 울타뷰티를 신규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울타뷰티는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연초 대비 주가가 30% 이상 폭락한 상태였지만 버핏의 매수 소식 하나만으로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13% 넘게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비단 워런 버핏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 하락장의 베팅에 대박을 터뜨린 마이클 버리의 행보도 시장은 주목합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공개된 마이클 버리의 13F 보고서에는 당시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아주 독특하고 파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리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우량 빅테크 주식들을 전량 매각해버리고 오직 지오그룹이라는 민영교도소 운영회사 주식 딱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버리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극도로 방어적인 종목으로 대피했다고 해석했고 이 공시가 나온 직후 지오그룹의 주가는 단숨에 10% 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그룹은 기업 사냥꾼 혹은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진 엘리엇 매니지먼트나 넬슨 펠츠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단순히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대량 확보한 뒤 경영진을 압박해 기업 구조를 강제로 뜯어고쳐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월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클라우드 기업 세일즈포스의 지분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발표 직후 3% 넘게 상승했는데 이는 행동주의 펀드의 진입이 곧 강력한 비용 절감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세일즈포스는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체질을 개선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주가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며 매우 큰 폭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3F를 맹목적으로 추종했다가는 앞서 언급한 TSMC 사례처럼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버핏이 샀다는 공시를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정작 버핏이 다음 분기에 바로 팔아치우고 떠나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남는 것은 고점 매수로 인한 뼈아픈 손실뿐입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로는 2022년 1월 넷플릭스 주가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무려 11억 달러를 투입했던 유명 투자자 빌 에크먼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에크먼이 넷플릭스를 샀다는 공시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불과 3개월 뒤 발표된 넷플릭스 실적에서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크먼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즉시 전량 매도하며 약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단 3개월 만에 확정지어야 했습니다. 만약 1분기 13F 보고서만 믿고 기다렸던 투자자라면 5월의 공시를 보고서야 에크먼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착각했을 텐데 사실 그는 이미 4월에 시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45일 시차의 함정이며 우리가 13F를 정답지가 아니라 오직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아이디어 필터로만 활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월가의 고수들은 13F 보고서를 단순히 베끼는 정답지가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가설을 검증하고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아이디어 필터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우선 시중에 쏟아지는 수천 개의 펀드 보고서 중에서 진짜 우리가 추적해야 할 가치 있는 매니저들을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13F를 다 볼 필요는 없으며 특히 기계적인 알고리즘으로 사고파는 퀀트 펀드나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인덱스 펀드는 리스트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퀀트 펀드는 사람이 아닌 수학 공식과 컴퓨터 통계에 따라 비 오는 날 에너지주를 사는 식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훔치고 싶은 투자 인사이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덱스 펀드 역시 종목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수 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매수 공시를 호재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그룹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 웨이나세스 클라만의 바우포스트 그룹 같은 정통 가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들은 한 번 사면 아주 오랜 기간 보유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45일이라는 공시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의 투자 포지션이 여전히 유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그룹은 돈의 흐름과 시장의 날씨를 읽는 이른바 매크로 투자자들로 데이비드 테퍼나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거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매크로 투자는 개별 기업의 미세한 지표보다 금리나 환율 같은 큰 숲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섹터 로테이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바이오나 에너지 섹터를 늘리고 있다면 그것은 조만간 시장의 주도 테마가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행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빌 에크먼, 댄 로브, 넬슨 펠츠 같은 행동주의 투자자들로 이들은 주식을 산 뒤 경영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강제로 주가를 올립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을 샀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조만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구조조정 같은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강력한 예고장과도 같습니다. 매니저 선별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신호의 강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유 중인 것과 신규 매수 혹은 비중 확대는 그 의미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강력 신호는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진입했는데 그 비중이 전체 자산의 5%를 넘는 경우로 이는 매니저의 엄청난 확신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분석 끝에 단일 종목의 5% 이상의 거금을 태웠다는 것은 리서치팀이 사활을 걸고 이건 반드시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기존에 보유하던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분을 더 늘린 경우인데, 이는 시장의 판단보다 자신의 분석이 맞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신호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투자자,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군집 매수 현상이 포착될 때입니다. 우연히 서로 다른 고수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거대한 상승 모멘텀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초 여러 헤지펀드가 동시에 AI 전력 인프라 관련주인 비스트라 에너지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매집했고, 실제로 이 종목들은 그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고수들의 매수 내역을 보고 왜 하필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를 추론하며 그들의 머릿속을 뜯어보는 역설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3F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우리가 보는 정보가 실제 거래 시점보다 45일이나 늦은 과거의 기록이라는 사실이며, 그 사이 주가가 폭등했다면 진입 논리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치 투자자가 주가 수익 비율인 PER 10배일 때 저평가라고 판단해 매수했으나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미 30배까지 올랐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전 마진이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7일의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공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이 추적할 핵심 매니저 리스트를 미리 정해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세스 클라만 같은 가치 투자자는 물론이고, 데이비드 테퍼나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매크로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의 큰 물줄기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빌 에크먼 같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추가해 기업의 격변 신호를 포착하고, 마이클 버리의 특이한 베팅 내역을 시장의 위험 경고 신호로 참고한다면 더욱 입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각 매니저별로 딱 3가지 항목인 상위 보유 종목, 비중이 크게 늘어난 종목, 그리고 새롭게 진입한 종목 리스트를 신속하게 뽑아내어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고수가 동시에 매수했거나 2분기 연속으로 추가 매집 중인 종목이 발견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군집 신호이므로 즉시 우선순위 리서치 대상에 올려 펀더멘털을 검토해야 합니다. 종목을 발견하더라도 즉시 매수하기보다는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고 현재 가격에서도 투자 논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한 뒤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석 투자법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2월 17일 전후로 내가 가진 종목을 큰손들이 팔았는지 혹은 비중을 늘렸는지 주목하여 보유 확신을 가질지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큰손들이 내 종목을 팔았다면 그것이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업의 가치 훼손 때문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여러분의 대응 전략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13F의 또 다른 치명적인 맹점은 기관이 현재 은밀하게 매집 중인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SEC에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공시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모든 정보가 다 나온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오직 매수 포지션만 보여주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대량 매수가 실제로는 공매도나 옵션을 활용해 하락에 대비한 중립적인 해지 포지션일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토록 복잡한 13F 데이터를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에드가 시스템보다는 웨일 위즈덤이라는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웨일 위즈덤은 각 펀드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기 쉽게 정리해 보여주며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펀드 이름만 넣으면 누구나 전 세계 고수들의 투자 내역을 공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13F 상위 종목을 추종하는 ETF인 GFGF나 헤지펀드 VIP 종목에 투자하는 GVIP 같은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큰손들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GFGF 같은 ETF는 13F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로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하며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니 분석이 어려운 초보자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참고해 볼 만합니다. 결과적으로 2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역대급 상승장의 신호탄이 되는 이유는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4분기 실제 성적표가 한꺼번에 공개되며 시장의 강력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13F 보고서를 단순히 베끼는 정답지가 아닌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월가의 큰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경제사냥꾼은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월가의 리포트들을 밤새 뒤져 팩트 체크하고 초보자도 알기 쉬운 가장 가치 있는 정보만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부자로 가는 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2월 17일의 빅 이벤트를 잘 활용하여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함께 누려봅시다.